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지통보 79페이지부터서 89페이지까지가 간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은 간목 음생설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목 음생설 할 때 이 음이라는 글자는 음간, 양간, 양간, 음간,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천지통보의 유일한 학설인 음양권 이론의 음권양권이라는 뜻의 음입니다. 그래서 간목 음생설 했을 때 음이라는 것은 간목은 음권 지역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간목은 식물에서는 나무 뿌리로서 흙 속에서 물길을 따르고 동물에서는 용이나 거북이에 비유해서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서 산다. 간목이 좋아하는 지지는 유술의 자축인, 다시 말해서 이 인권 지역을 좋아하고 활기를 갖고 뿌리의 활착과 줄기의 보육에 좋은 기회가 되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지지의 신금에서 포하고 절하고 유금에서 태하고 술토에서 양지차고 이건 12운성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12운성은 이 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천간 지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살론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한 줄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외우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천간 10자를 한꺼번에 12운석을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외우기도 쉽고 이해도 잘 갑니다. 제가 1권, 2권 천간 지지가 끝난 다음에 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1권, 2권이 끝난 다음에 산론할 때 12운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동작이 처음 보인 이기 시작한 내성소리, 천둥소리라고 하고 가능성의 표현을 상징했을 뿐이며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하겠다. 땅에서는 뿌리는 간목이고 줄기는 인목이라고 했고 가지는 묘목이요 이파리는 울목이라 했으며 간목이 있으니 을목이 있게 되는 것이더라. 간목이 인체로 오면은 머리요 대골격을 말하며 간목은 머리요 인목은 척추요 묘목은 사지요 을목은 수족을 말했더라. 이렇게 간목은 척추나 체대의 주장으로서 머리라고 했고 십간 또는 천간 중에서도 수위를 칭하며 수위를 칭한다 이 소리는 시작이 간목으로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시작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간목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수위를 칭하고 그 말은 수위를 칭하며 오장육부에서는 간장이고 인목은 동맥이요 을목은 혈이고 묘목은 정맥으로서 심장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이더라. 지금 7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천간의 간설론에서 했던 천간의 간설에 대한 것을 일일이 풀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놨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80페이지부터서 85페이지까지는 일주일간이 간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春夏秋冬, 즉 봄을 좋아하냐 여름을 좋아하냐 가을을 좋아하냐 겨울을 좋아하냐 그랬을 때 간목은 음권이기 때문에 밤의 기운이죠. 그래서 밤이 긴 시간을 좋아한다. 그러면春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밤이 긴 계절은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간목은 가을 겨울을 만나면 좋고 봄 여름에는 밤은 짧고 낮이 길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리고 힘들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85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로 가면은 간목의 간지 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목은 양간이기 때문에 밑에 양지지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지지가 12자인데 양지지가 6자죠. 그래서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 6가지가 간목의 간지인데요. 간지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간지라고 하죠. 갑자일지의 별명은 시생목인데 처음 시자, 날생자, 나무목자에서 시생목의 뜻은 아직 어린 뿌리니 욕심을 내지 말고 착실한 실력을 길러서 중정을 지켜가라. 갑인일주의 별명은 성림목인데 왕성한 성자에 수풀림자, 나무목자. 그래서 성림목의 뜻은
좌우군을 얻었으니 용기 있게 진행하며 수하 사람을 무시 말고 자신의 중정을 지켜가라. 세 번째, 갑진일주의 별명은 발화목인데 솔발자, 꽃화자, 나무목자, 바라목의 뜻은 화려한 듯 하지만 미숙한 점이 많게 되니 항상 언제나 윗사람에게 자문을 청하여 행하라. 네 번째, 갑오일주의 별명은 고사목, 마를 꽃자, 죽을 사자, 나무목자, 고사목의 뜻은 힘이 쇠퇴하였으니 의지처를 찾아야 하고 분수를 지키면서 고향에서 안정하며 선산에 봉양하라. 다섯 번째, 갑신일주의 별명은 사강목인데 죽을 사자, 불각자, 나무목으로서 사강목의 뜻은 비록 변했지만 의리와 강건한 성품을 고수하고 욕심없는 공직에 만족하며 웃고 살라. 마지막으로 갑술일주의 별명은 회생목인데 돌아올 해 날생 나무목, 회생목의 뜻은 비록 늙었지만 지덕으로 적재하니 과욕은 내지 말고 적선하며 웃고 살라. 이렇게 간지 별명 약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87페이지에 갑목일주에 정리해가지고, 갑목일주는 음권천지를 좋아해서 생활하기에 양권월주를 극히 싫어하고 다음과 같은 생활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는데, 일제일간이 갑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음권이죠. 그런데 월간의 반대권인 양권이 오면은, 그러니까 을목병화 무토 경금 개수 이 5글자 중에 한 자가 오면은 불편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을목 일주의 일간이 갑목으로 되는데 월간이 음권인 갑목정화 기토 신금 임수 개수 임수 중에 하나가 오면은 좋더라 좋다라고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놓고, 반대권이 왔을 때 안 좋다, 근데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반대권인 월간이 극하는 육신의 뜻을 해석하면 되고, 같은 권인 음권인데 일제일간이 음권이면 음권이 오면 좋다라고 하는데, 같은 권이 왔을 때는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는 그 월간이 극하는 것도 아니고 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간과 월간의 육친 관계를 해석하면 그것이 사주풀이가 되고 팔자풀이가 된다. 이 소리가 8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갑목일주의 임무와 성격이 나왔습니다. 갑목일주에는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이 있으며 음권에 살아가기에 음권 지지를 좋아하고, 같은 지지, 음권 지지를 갖고 있으면 강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갑술, 갑자, 갑인일주는 강체라고 하고, 갑신, 갑오, 갑진, 갑목은 음권인데 밑에 지지가 반대권인 양권이 와버리면 약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시중에서 보면은 강체니까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 약체는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버린다. 이건 100% 틀렸고요.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강체의 특징은 고생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약체의 특징은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체하고 약체는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지, 성공한다 출세한다, 성공을 못한다 출세를 못한다, 이 소리는 전혀 아니다는 것. 나중에 제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공을 못하고 출세를 못하고 할 수 있는 팔자들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힘들거든요. 일단 천간과 지지가 끝나야 팔자풀이를 할 때 전부 이해가 가요. 천간과 지지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팔자풀이를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끝난 다음에 팔자풀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100%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을목일지 성격을 보면은 중후하면서도, 갑목일지 성격을 보면은 중후하면서도 침착하고 거인실성이 있으며 노력파요 실무자형이라고 할 것이며 성실이 돋보인다. 표면 겉으로는 즐거움과 슬픔을 잘 나타내지 않는 중후한 면모가 있으며 자존심이 강하며
믿음과 의리를 중시하고 이계 질서의 채통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성품이 있다고 하겠다. 친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일면 고독하기도 하고 고집적인 면도 있으며 가족과는 불만도 갖고 있지만 성실한 보수성이 결과적으로 큰 기둥 역할을 조성했다는 좋은 평이 있기도 한다. 이 성격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주 또는 팔자를 써놓고 제일 먼저 사주풀이 팔자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좋은 팔자냐 안 좋은 팔자를 먼저 구분을 하고 그 좋다 안 좋다 그 이야기는 고객한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해줄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사주풀이 할 때 고객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이 성격을 이야기해 준다. 당신의 성격의 좋은 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팔자를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데 팔자를 고치고 싶으면 성격을 고쳐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라. 이것이 팔자 고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팔자를 바꿀 수 있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꾸냐? 생일을 바꾸면 됩니다. 생일이 팔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팔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생일을 바꾸십시오. 저는 간목의 성격을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제일 앞자만 따가지고 노장자 침실이 건고추 인지중책 노는 노력파요 장은 장손 역할을 하고 자는 자상하고 침은 침착하고 실은 실무적이고 위는 위계질서를 지키고 건은 건실하고 고는 고집자존심에 씨하고 위는 위계질서를 지키며 이는 이해심, 이는 인내심이 있고 지는 지구력이 강하고 중은 중후하고 책은 책임감이 있더라. 이렇게 외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반드시 성격은 내와야 된다. 왜냐하면 팔자를 써놓고 고객한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얘기가 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간목일주의 성격의 단점은 약간 폭력적이더라. 폭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 세 번째 자존심이 강하다. 이게 간목일주의 단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보면은 을목에 대한 설명이 102페이지, 9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가 을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페이지부터서 차차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을목 양생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간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을목은 음간, 양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음간입니다. 음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을목 음생설 해야 하는데 천지통보란 책에서는 왜 을목 음생설이 아닌 양생설을 해놨냐 그러면은 여기서 양이란 것은 양권을 말합니다. 양권. 그래서 천지통보는 음간 양간은 약속이기 때문에 전혀 해석이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음권 양권으로 모든 책을 처음부터까지 음권 양권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을목 양생설이라는 것은 을목이 양권이다 그 말이야. 양권, 양간이 아니라. 자, 을목 양생설 해가지고 을목은 식물에서는 가지라든지 이파리요, 지표면에서는 햇빛을 보고 자라며 동물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조류, 새더라. 그래서 제가 대표하는 새를 황장마작, 우리말로는 참새라고 했죠. 한자로는 황자, 누르황자, 삼마자, 마작, 황장마작 해가지고 하면서 한자로는 황장마작인데 우리말로는 참새라든지 또는 텃새를 을목에 비유하고 지지에서는 다시 말하면 을목이 좋아하는 지지는 본인이 양권이기 때문에 양권지지 묘진사 오미신을 좋아하고 음권지지인 유술의 자축인을 싫어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양권이면 양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각이 비슷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비슷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권인데 반대권인 음권을 만난다는 거든가 내가 음권인데 반대권인 양권을 만나버리면 생각도 반대고 하고자 하는 것도 반대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반대가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튼 거의 반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방향도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많아지면서 의견 충돌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음권은 음권끼리 양권은 양권끼리 이렇게 만나야 좋습니다. 그런데 을목은 양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권 지지인 묘진사 오미신을 좋아하고 음권 지지인 유술의 자축인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바람이라 하고 가장 많은 움직임의 표현이 인체에서는 주로 손과 발을 말하며 말초신경으로서 통하는 혈기를 말하더라. 지상에서는 싹이라든지 이파리를 말했으며 엄연한 구분으로서는 싹은 묘목을 말하고 본을목은 이파리를 말했으니 가장 많이 움직이며 활동성과 순발력이 좋은 참새류에 비유했으며 지표면에 지피식물에 비유하는 것이더라. 식물에서는 난초에 비유한 말로 좋은 표현이며 오래 미인이라고 하더라. 녹음 방초의 모전은 표면상에 나타나고 천우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좋아한 이유가 태양에 정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으로, 다시 말해서 탄소 동화 작용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보다 탄소 동화 작용 또는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종자받는 일까지를 을목이 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태양을 따라 살고 태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 탄소 동화작용, 다시 말하면 광합성 작용으로 해서 이파리 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종자 받고,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작용이 을목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91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1페이지부터서 92페이지, 93, 94, 95, 96, 97, 98, 98페이지까지는 일간에 을목이 왔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을 좋아하고 어느 계절을 싫어하느냐 했을 때 을목은 양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의 길이가 긴, 낮의 길이가 긴 봄, 여름은 좋아하고 낮의 길이가 짧은 가을, 겨울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소리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99페이지를 보면 을목의 간지 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을목일주에는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육, 을해일주 이 6가지가 있는데, 을축일주의 별명은 맥전초, 보리맥자, 밭전자, 풀초자 해가지고 맥천초의 뜻은 비록 추운 지역이라도 지혜적 재물을 설계하고 욕심이 내지 않아 가요공 그물이더라. 여러분들 겨울철에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보리밭의 보리죠. 그 소리입니다. 지금 보리밭이다 이 말입니다. 보리밭. 을축은 보리밭에 비교를 한다. 두 번째, 을묘일주의 별명은 등의초, 등나무 등자에 의지할 의자, 풀초자 해가지고 등의초인데, 용기는 등의초의 뜻은, 용기는 대단하지만 의지처를 찾아야 하고 속단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하라. 세 번째, 을사일주의 별명은 개화초입니다. 10개자, 꽃화자, 풀초자 해가지고 이 개화초의 뜻은 내가 화려하나 실리를 찾아야 하고 신속한 약수로서 만인을 구제하라. 네 번째, 을미일주가 있는데 을미일주의 별명은 무성초인데, 무성할 무자, 우거질 무자, 왕성할 성자, 풀초자. 무성초의 뜻은 실리를 찾았으나 투기는 거물이고 침착한 계산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보시하라. 다섯 번째, 을유일주의 별명은 상봉초입니다. 상봉초인데 서리상 만날 뽕 풀초, 서리를 만난 풀이더라. 그래서 상봉초의 뜻은 풍상, 서리와 바람을 만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의 안정으로 덕을 쌓고 욕심을 지리라. 여섯 번째, 을해일주가 있는데 을해일주의 별명은 부평초입니다. 뜻부자, 부평초, 평자, 풀초자. 부평초라는 것은 원래 개구리박을 부평초라고 하거든요.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그런데 부평초의 뜻은 우리 철학인 을해일주가 부평초에다 비교를 해놨는데, 을해일주에서 부평초란 뜻은 좋다 할지언정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 예의에 소홀하지 말고 적선하고 편하게 살다가라. 100페이지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을목일주의 정리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을목일주는 양권천지를 좋아해서 반대권인 음권천지를 만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그러면서 불편사가 생긴다. 그래서 일주일간이 을목일 때 을목은 양권인데 반대권인 음권, 간목, 정화, 기토, 신금, 임수가 오면은 불편사가 발생하는데 그 불편사는 무엇이냐? 무엇이 불편하냐? 안 좋다 해놓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 일주 일간 옆에 월간이 극하는 오행을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101페이지까지 이 을목일주의 정리가 되어 있죠.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면은 을목일주의 성격과 임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을목일주에는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일주가 있으며 양권에서 살아가기에 음권지지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을목이 양권이기 때문에 밑에 지지도 양권 지지를 갖고 있으면 강체, 을목이 양권인데 밑에 지지가 음권 지지를 갖고 있으면 약체라고 하고, 간목에서 했듯이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하려고 하느냐 적게 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강체들은 되도록이면 고생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약체들은 되도록이면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는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고생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 차이밖에 없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성공과 출세는 팔자화 대운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자풀이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만 팔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운이, 대운이 좋아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팔자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부자들이요, 운이 좋아야 부자가 되지.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지 팔자 좋아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팔자 좋아서 돈을 벌려면 남을 등치해야 되거든요. 운이 좋아서 돈이 번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팔자를 보면은 일주가 을해일주로 되어 있는데 을목은 양권이죠. 근데 밑에 지지는 해는 음권이죠. 그러니까 약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마 본인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 여기 시중에 시찰을 할 때 보면은 아시겠죠, 대충. 저는 그걸 보고 팔자대로 하네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일주의 일간이 약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서 고생한다 하죠. 뭐 사서 고생한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강체들은 되도록이면 고생을 안 하고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져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약체들은 남의 일도 자기가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 자,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8글자를 다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죠. 또 본인에 대한 명예도 있고, 그래서 일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는 을해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을해일주는 을목은 양권인데 해수가 음권이기 때문에 강체가 아니고 약체더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하는 것을 보면은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성격도 을목일주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텔레비에 나온 것을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을목일주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을목일주의 성격은 활발하고 자유스러우며 예민하고 빠르며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추종을 불허하는 시기도 질투심도 있으며 굴절을 모르는 듯 넘어가기도 하는 집착력도 있다. 즉 어디에서나 적응할 수 있는 넉살도 있으며 복잡한 것도 뚫고 가는 비위도 있는 요령가라고 할 수 있더라. 자연의 이치에서 가지와 이파리는 태양을 향해서 뻗어가기에 기의 포착을 잘하고 바람과 서리를 견디며 피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알고 있으며 항상 재치 있게 대응할 줄 알면서
추진하는 관찰력과 요령이 겸비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심성도 있고 급한 성격도 있더라. 그러면서 친구는 다방면에 많은 편이고 빨리 사귈 수 있는 적응성도 편안함도 갖고 있으며 급하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면서도 한 발짝 먼저 가려는 기회성도 있으며 육친 간에는 불만이 있으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요령가라는 평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일지일간이 을목으로 되는 사람의 성격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자유분방입니다. 자유분방. 자기 멋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엉뚱하죠. 그러면서 욱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을목일주의 성격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면 잘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을목일주의 성격하고 많이 닮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목,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병화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